you think like that, I will love you. 안녕하세요. 새손빈의 역사 스토리, 새손빈의 역사 클래스 시간 돌아왔습니다. 오늘은 마지막 단원, 중학교 3학년 역사의 마지막 단원, 6단원 근현대사회의 전개, 1차시 국민국가의 수립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근대국가를 세우기 위해 노력하다. 개화 정책의 추진. 19세기에는 정치기관이 무너지고 백성의 생활이 어려워졌습니다. 그런 계기로 서구 열강의 접근이 계속되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고종의 지기로 실권을 장악한 흥선대원군은 고종의 아버지예요. 글씨체 안 예쁜데 이게 죄송해요. 흥선대원군은 고종의 아버지고요. 본명은 이하응입니다. 흥선대원군은 통치체제를 정비하고 민생 안정을 꾀하였습니다. 또 병인 양요와 신미 양요를 겪으면서 전국에 척화비를 세우고 통상 수교 거부 정책을 확고히 하였습니다. 이후 직접 나라를 다스리게 된 고종은 통상 수교 거부 정책을 완화합니다. 이 무렵 일본은 무력으로 조선의 통상 수교를 강요합니다. 결국 조선은 일본과 강화도 조약을 맺고 문호를 개방합니다. 그리고 미국을 비롯한 서양의 여러 나라와도 수교합니다. 이때 맺은 조약들은 모두 조선의 불리한 내용을 담고 있다고 합니다. 개항을 전후한 시기에 개화 사상을 배운 김옥균, 박영효, 김홍직 등은 개화파라는 정치 세력으로 성장해 정보의 개화 정책을 뒷받침합니다. 정부는 개화 정책의 추진기구로 통리기아문을 설치하고 신식 군대인 별기군을 창설하였으며 선진 문물을 받아들이기 위해 외국의 사절단을 파견하였습니다. 반면 통상과 개항을 반대하던 유생층은 위정척사 운동을 전개합니다. 이들은 개항과 개화를 반대하는 상소를 올려서 정부의 정책에 반대를 했는데 이러한 움직임은 이후 항일 의병통제로 이어집니다. 또 개화 정책의 추진 과정에서 소외되고 피해를 입은 구식군대의 군인과 하층민이 반란을 일으킵니다. 이 반란을 진압한 청해 군대를 주둔시키면서 조선의 내정에 간섭을 합니다. 근대적 개혁의 추진. 급진개혁파의 3.1천하, 갑신정변, 임오군란 이후 청해 간섭이 심해지면서 개화정책의 추진이 지지부진해집니다. 그러자 김옥금을 중심으로 한 급진개혁파는 일본의 재정적, 군사적 지원을 약속받고 정변을 일으킵니다. 이들은 자주적인 근대국가 건설을 목표로 개혁을 추진하고자 했습니다. 그러나 청의 무력 개입으로 개화파 정권은 3일 만에 무너집니다. 이 정변이 갑신정변이라고 합니다. 일본은 정변 과정에서 일본 공사관이 불에 탄 것을 비밀로 배상금을 얻어냈고 청과는 조선에 군대를 파견할 경우 상대국에게 미리 알리기로 약속하였습니다. 지배층과 외세에 맞선 동학농민운동. 개항 이후 백성은 많은 세금과 탐관오리의 수탈, 외국 상인의 경제 침탈로 생활이 매우 어려워집니다. 사회개혁에 대한 요구와 외세에 대한 반감이 높아지는 가운데 평등사상과 외세 배척을 내오는 동학이 농민들 사이에 널리 퍼집니다. 마침 전라도 고부에서 군수의 횡포에 맞서 농민들이 봉기합니다. 이를 수습하기 위해 파견된 관리가 농민을
탄압하자 농민들은 백선에서 다시 봉기합니다. 농민군은 진주서를 점령하고 정부와 전주화약을 체결하였으며 전라도 각지에 집강소를 설치해 패전개혁안을 실천해 갑니다. 정부는 청과 일본의 군대 철수를 요청했으나 일본군은 경복궁을 점령하고 청을 공격합니다. 농민은 일본을 물리치기 위해 다시 봉기하였으나 오금치 전투에서 패배하였고 정본전을 비롯한 지도자가 체포되어 동아농민운동은 끝이 납니다. 근대화를 추진한 가보개혁과 의미개혁. 일본은 경복궁을 점령한 후 김홍집을 중심으로 새로운 정부를 구성해 개혁을 강요합니다. 새 정부는 군국기무처를 중심으로 개혁을 추진합니다. 일본은 청일전쟁에서 우세해지자 조선의 내정에 적극적으로 간섭해 군국기무처를 폐지하고 새로운 내강을 구성하도록 하였습니다. 이때 고종은 개혁의 방침을 담은 홍범 14조를 반포합니다. 고종은 러시아의 힘을 빌려 일본의 간섭에서 벗어나려고 하였습니다. 조선에서의 영향력이 축소된 일본은 경복궁을 습격해 명성황후를 시해합니다. 을미사변 1895년. 그리고 내각을 다시 구성해 단발령을 시행하고 태양력 사용 등의 개혁을 추진합니다. 을미사변과 단발령에 분노한 유생들은 전국에서 을병을 일으켰습니다. 고종은 일본의 감시가 약해진 틈을 타 러시아 공상안으로 피신합니다. 이것을 아간 파천이라고 합니다. 1896년. 이로 인해 김홍직 내각은 무너지고 개혁도 중단되게 됩니다. 독립협회와 대한제국. 아관 파천 이후 러시아를 비롯한 열강의 이권 침탈이 심해지면서 나라의 위상이 크게 손상됩니다. 이 무렵 서재필은 정부의 지원을 받아 독립신문을 창간하고 개화파 관료들과 함께 독립협회를 만들어냅니다. 독립협회는 독립문을 세워 자주의식을 드러냈고 토론회 연설회를 통해 민중의 정치의식을 향상하고자 했습니다. 또한 만민공동회의를 열어 열강의 이권 침탈에 반대했으며 정부 대신들이 참여한 관민공동회에서 헌인 6조를 결의하고 이를 고종에게 건의합니다. 러시아 공상화관에서 경운궁으로 돌아온 고종은 실추된 군주권을 회복하고 자주독립 국가로 위상을 높이고자 하였습니다. 그리하여 연호를 광무로 정하고 대한제국의 수립을 선포합니다. 뒤이어 대한국 국제를 반포하여 황제에게 권력을 집중합니다. 대한제국은 옛것을 근본으로 삼고 새것을 참고한다는 원칙에 따라 점진적인 개혁을 추진합니다. 이때 국가재정을 늘리기 위해 양전사업을 실시하고 근대적 토지 문서인, 소유 문서인, 지기를 발급했으며 상공업 진행 정책을 펼쳤습니다. 외국의 유학생을 파견하고 학교를 세워 인재를 양성하는 부국 강병을 꾀하였습니다. 일제의 국권 침탈과 국권 수호 운동의 전개. 만주와 한반도를 둘러싸고 러시아와 대립하던 일본은 러시아를 공격합니다. 이 전쟁에서 승리한 일본은 을사늑약을 강제로 체결해 대한제국의 외교권을 빼앗고 통감부를 설치해 내장 전반을 간섭합니다. 고종은 을사늑약의 부당성을 국제사회에 알리기 위해 만국평화회의에 특사를 파견하지만 일본은 이를 구실로 고종을 퇴위시킵니다. 이후 군대를 해산하고 사법권과 경찰권마저 빼앗은 일본은 대한제국을 강제로 병합합니다. 우리 민족은 국권을 지키기 위해 다양한 활동을 전개합니다. 을미사변과 단발령, 을사늑약 체결 등 나라에 큰일이 있을 때마다 항일을명이 일어났습니다. 을사늑약 체결 이후에는 농민층의 의변 참여가
두드러졌고 평민 출신 의병장도 등장하였습니다. 1907년 이후 의병운동은 다양한 계층이 참여하여 전국적으로 확대되었습니다. 이때 해산된 군인의 확률로 전투력과 조직력이 강화되었습니다. 그러나 서울로 진공하려는 작전이 실패하고 일본 탄압이 거세져 의병운동은 위축됩니다. 의병 가운데 일부는 만주나 연해주로 이동해 독립군으로 활동합니다. 국권을 지키려는 움직임은 지식인과 관료들 사이에서 나타나는데요. 이들은 국민교육과 계몽활동, 산업진흥을 통해 실력을 기르고자 하였는데 이러한 움직임을 애국계몽운동이라고 합니다. 신민회를 비롯해 여러 애국계몽단체들이 민족의 역량을 강화하기 위한 운동을 펼쳤고 황성신문, 대한매일신보 등의 언론이 대중개혁에 힘을 썼습니다. 1907년 국민의 성금으로 일본의 진빚을 갚자는 움직임이 일어나 많은 사람의 호응을 얻게 됩니다. 항일민족운동을 전개하다. 3.1운동의 전개. 국권을 빼앗은 일제는 조선 총독부를 설치하고 헌병 경찰제를 실시합니다. 그리고 한국인의 언론, 출판, 집회, 결사의 자유를 빼앗아 모든 정치 활동을 금지합니다. 그 결과 국내 민족운동은 일제의 감시를 피하기 위해 비밀결사 형태로 전개됩니다. 이러한 가운데 민족 지도자들은 제1차 세계대전이 끝나갈 무렵 제시된 민족 자결주의와 도쿄 유학생들의 독립선언 등의 영향을 받아 전국적인 독립운동을 준비합니다. 1919년 3월 1일 민족대표 33인은 서울 종로에서 독립을 선언하였습니다. 그리고 학생과 시민들은 탑골공원에서 만세 시위를 시작하였습니다. 이날 평양 등 주요 도시에서도 만세 시위가 벌어집니다. 만세 시위는 곧 만주, 연해주, 일본, 미주 지역 등 국외로까지도 확산됩니다. 일제는 경찰과 군대를 동원하여 만세 시위를 폭력적으로 진압하였으며 이 과정에서도 많은 희생자가 발생하게 됩니다. 특히 경기도 화성의 제암리에서는 일제 공경이 주민들을 집단으로 학살하는 사건이 일어납니다. 이러한 일제의 탄압에 만세 시위는 점차 무력 투쟁이 증가하는 양상을 보이게 됩니다. 대한민국 임시정부의 수립과 활동. 일제의 국권을 빼앗긴 이후 애국지사들은 만주, 연해주 등으로 건너가 민족학교를 세우고 독립군을 길렀습니다. 국내외에서는 임시정부가 수립되었고 3.1운동을 계기로 임시정부의 통합 움직임이 일어나 중국 상하이에서 대한민국 임시정부가 수립됩니다. 대한민국 임시정부는 대통령 중심제를 채택해 헌법을 제정하였고 임시의정원, 국무원, 법원을 구성하였습니다. 또한 비밀 조직인 연통제와 교통국을 두어 국내와 연락하고 독립운동을 지도하였습니다. 독립신문을 펴내 국내외 동포들에게 독립운동 소식을 알렸고 독립공채를 발행하거나 의연금을 모아 독립운동 자금을 마련합니다. 미국에 외교기관을 두어 외교활동에도 힘썼다고 합니다. 국내 민족운동의 전개. 3.1운동 이후 민족주의 계열은 민족의 실력을 키워 독립을 이루자는 실력 양성운동을 전개하였습니다. 민족 자본을 육성하여 경제적 자립을 꾀하였고 민족의 힘으로 대학을 세우자는 운동을 추진합니다. 농촌에서 문맹 퇴치를 위해 한글 보급 활동도 벌였습니다. 사회주의 계열은 학생과 청년, 농민, 노동자를 중심으로 사회운동을 펼쳐나갔습니다. 민족주의 계열과 사회주의 계열은 1926년 함께 대규모 만세 시위를 전개하였습니다. 한편 일제가 이른바 문화통치를 시행하자
일부 민족주의 세력이 일제 식민 지배를 인정하고 민족의 역량을 키우자고 주장하였습니다. 여기에 비타협적 민족주의 계열과 사회주의 계열이 힘을 합하여 신관회를 창립합니다. 신관회는 전국 각지의 지회를 만들어 강연회와 연설회를 열었고 1929년 광주에서 일어난 학생 시위가 전국으로 확대되자 광주 학생 항일 운동 이거랑 합니다. 학생 시위 그때 일어난 1929년 이를 지원하려고 하였습니다. 1930년대 침략 전쟁을 시작한 일제는 한국인의 민족 의식을 없애고 침략 전쟁에 동원하기 위해 민족 말살 정책을 실시합니다. 일제의 거센 탄압으로 국내 민족 운동은 큰 어려움에 처하였지만 농민과 노동자들의 항일 민족 운동이 지속되었고 역사, 국어 연구 등에서 민족 문화를 수호하려는 노력도 전개되었습니다. 무장 독립투쟁의 전개 3.1운동 이후 만주와 연해주 지역에서 독립군 부대가 무장투쟁을 벌입니다. 이 중 대표적인 전투는 봉오동 전투와 청산리 대첩이라고 합니다. 일제는 독립군의 기반을 약화하기 위해 간도에 살고 있는 한인을 학살하였습니다. 독립군은 일본군의 추격을 피해 러시아 지역으로 이동하였지만 자유시에서 많은 독립군이 희생되었습니다. 다시 만주로 돌아온 독립군은 참의부, 정의부, 신인부의 3부로 조직을 정비하였습니다. 3부는 한국 독립군과 조선혁명군으로 통합되었고 이들은 중국군과 연합해 여러 전투에서 일본군의 승리를 거두었습니다. 중일전쟁이 일어나자 중국 본토에서도 무장투쟁이 일어납니다. 김원봉을 중심으로 조선의용대는 중국군과 함께 항일투쟁을 벌입니다. 근거를 옮겨 다니다가 충청에 정착한 대한민국 임시정부는 한국 광복군을 창설하였습니다. 태평양 전쟁을 발발하자 임시정부는 일본에 선전포고를 하고 한국 광복군을 연합군의 일원으로 참전시킵니다. 그리고 특수훈련을 받은 대원들은 국내에 투입하는 작전을 준비합니다. 국내외에서는 애국지사들의 의교 활동이 계속되었습니다. 김원봉이 조직한 의열단과 김구가 조직한 한인 애국단의 단원들은 일제의 주요 기관을 폭파하고 고위관리와 친일파를 처단합니다. 대한민국 정부를 수립하다. 광복과 분단, 일제의 패망을 예상한 국내외 독립운동 단체들은 새롭게 만들 민족국가의 모습을 구상합니다. 대한민국 임시정부는 1941년 건국강령을 발표해 정부 수립을 준비합니다. 한편 연합국은 카이로 선언과 포츠담 선언에서 우리 민족의 독립을 약속합니다. 1945년 8월 15일 일본이 연합군에 항복하면서 우리 민족은 마침내 광복을 맞이합니다. 광복은 우리 민족의 끊임없이 독립운동을 벌인 결과이기도 하였습니다. 국내에서 광복을 대비해 여운형이 만든 조선 건국동맹은 광복과 함께 조선 건국준비위원회로 발전해 건국을 준비합니다. 그러나 미국과 소련이 북위 38도선을 경계로 남북에 각각 군대를 주둔시키고 자신들에게 협조하는 정권을 세우려고 하면서 우리 민족의 자주 정보 수립이 어려워졌습니다. 정보 수립을 둘러싼 정치 세력 간의 갈등이 심해졌고 이 과정에서 제주 4.3 사건과 같이 민간인이 희생되기는 사건도 발생합니다. 대한민국 정부의 수립
1948년 5월 10일 남한에서는 총선거가 실시되었습니다. 이 선거를 통해 구성된 재헌국회는 국호를 대한민국으로 정하고 대한민국 임시정부의 독립정신을 계승한 민주공화제의 헌법을 제정하였습니다. 대통령으로 선출된 이승만은 1948년 8월 15일 대한민국 정부 수립을 선포하였습니다. 유엔은 대한민국을 선거가 가능했던 한반도 내에서 유일한 합법 정부임을 승인하였습니다. 이렇게 해서 지금의 대한민국이 탄생하게 됩니다. 네, 오늘은 중학교 3학년 역사 6단원 근현대 사회의 전개 1차시 국민국가의 수립 살펴보았는데요. 오늘 수업도 도움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누르시고 다음 영상에서 또 만나요. 안녕! Don't you think like that? I will love you endlessly.